안녕하세요. 저는 허서진입니다. 저는 오늘 신라 통일을 빛낸 4명의 위인에 대해서 발표를 합니다. 먼저 목차인데요. 첫 번째로는 신라의 지형적 특징, 그 다음으로는 신라만의 고유한 신분제도인 골품제에 대해 설명해 드릴 겁니다. 세 번째로는 신라를 빛낸 4인의 생애 비교를 할 거고요. 그 다음에는 신라 통일 과정, 마지막으로는 제 생각에 대해서 발표를 합니다. 먼저 신라의 지형적 특징입니다. 삼국시대에서의 신라의 입지도인데요. 신라는 한반도의 남동쪽에 위치해 있어서 더 이상 영토 확장을 시키기가 어려웠습니다. 그래서 한반도에서 소외당할 수밖에 없는데요. 그리고 또 중국과 무역하기에는 육로가 없어가지고 고구려와 백제에 막히고, 그 다음에 일본으로 무역하라고 하니까 백제의 항로가 막고 있어가지고 무역도 제대로 하지 못했습니다. 근데 이렇게 오히려 좀 늘려서다 보니까 통일을 향한 염원이 더 커졌는데요. 지증왕, 법흥왕, 진흥왕을 지나면서 삼국으로부터 홀대받다가 점점 삼국통일이라는 큰 꿈을 꾸기 시작합니다. 그리고 있는 불교를 수용함으로써 영토를 확장하고 또 이 꿈을 실현시킬 기회를 가지게 되죠. 이제 불교를 수용한다는 것은 백성들의 마음을 하나로 모이게 하는데요. 근데 이때 불교의 수장이 각자 나라의 왕이라고 주장했으니까 백성들은 자연히 자신의 왕을 따를 수밖에 없게 됩니다. 이로 인해서 백성들의 마음을 모으고 그래서 영토를 확장할 수 있는데요. 가야를 중심으로 점점 확장함으로써 삼국통일의 기반을 갖추게 됩니다. 그 다음은 골품제입니다. 골품제는 왕족이 될 수 있는 사람을 선별하기 위해서 탄생했는데요. 또 귀족과 평민을 구분하기 위해서 만들어지기도 했습니다. 골품제에는 청골, 진골, 1에서 6등품까지의 신분이 있는데요. 청골이 가장 높고 그리고 왕은 청골 쪽만 될 수 있었습니다. 그 다음에 진골까지가 이제 귀족으로 보았고요. 이제 1등품에서 6등품은 평민으로 보았는데요. 골품제라는 경주에 거주하는 귀족들의 신분을 혈연에 따라서 서열을 매긴 거라고 보면 됩니다. 그러니까 내 부모가 성골이라면 나도 자연히 성골이 되고, 진골이라면 저도 자연히 진골이 되겠죠. 이 골품제는 굉장히 엄격해서 풍기에 따라서 살 수 있는 집 크기, 사병수, 그다음에 말의 수, 의복, 심지어 먹는 것까지 나눴는데요. 또 성골은 성골끼리만 결혼할 수 있고 각자의 신분에 따라서만 결혼을 할 수 있도록 정해두었습니다. 다음은 위인 4명의 생애 비교인데요. 먼저 가계도 및 가족입니다. 선덕여왕은 606년에 출생했고요. 신라 금통에서 태어났습니다. 아버지는 진평왕이고 어머니는 마야부인이라고 알려져 있는데요. 선덕여왕의 신분은 성골입니다. 그 다음에는 태종무열왕입니다. 태종무열왕은 김춘추라고도 불리는데요. 604년 출생이고 경주에서 태어났습니다. 아버지는 김용수, 어머니는 천명공주인데요. 이제 태종무열왕이 굉장히 중요한 이유가 신라 최초의 진골왕이기 때문입니다. 아까는 성골만 왕이 될 수 있다고 알려드렸죠. 근데 성골끼리만 결혼하다 보니까 어느새 그쪽도 씨가 마르게 된 거예요. 그래서 더 이상 왕으로 세울 수 있는 사람이 없으니까 또 어머니가 성골이라서 김춘추가 결국 왕이 되게 됩니다. 이후로도 진골들도 왕이 될 수 있는 기회를 얻게 되죠. 그 다음은 김유신입니다. 김유신은 595년생이고요. 진천군에서 태어났습니다. 아버지는 김서연인데요. 이 김서연이라는 사람은 가야 왕족 출신이었습니다. 그리고 어머니는 만명공주입니다. 이때 이 스토리가 굉장히 독특한 게 김서연은 가야의 회족 출신이라서 진골이었고요. 어머니는 공주라서 성골이었어요. 이때는 성골과 진골의 만남이 금지되던 시기인데 둘은 이제 사랑 때문에 결국 도망을 쳤고 김유신이 태어나게 됩니다. 이로 인해서 천명공주는 자신의 신분을 박탈당하기까지 했는데요. 나중에 김유신을 크게 상골하면서 자신의 신분에 다시 돌아오게 되죠. 그래서 김유신도 진골이고요. 마지막은 문무왕입니다. 문무왕은 626년에 출생했고 경주에서 또 태어났습니다. 아버지는 아까 말했던 세종무열왕이고 어머니는 문명왕후입니다. 진골 출신입니다. 그 다음은 성장 과정 및 업적인데요. 선덕여왕은 최초의 여왕으로 손꼽힙니다. 과거 진취적이고 책과 서역연에 많은 관심을 가졌는데요. 즉위 후에도 나라의 기틀을 잡고자 불교를 널리 전파했습니다.
신라를 일으켜 세웠다고 알려져 있는데요. 신화에 따르면 선덕여왕은 굉장히 똑똑해가지고 3가지 과제를 큰 업적을 남겼다고 합니다. 잘 아시는 첨성대도 선덕여왕이 세운 거라고 합니다. 그러나 이제 결혼을 하지 않아서 후사를 남기지 못했습니다. 그래서 그 후인 태종무열왕은 양자로 드리게 되죠. 태종무열왕은 아까 말했듯이 최초의 직무출신 왕인데요. 이 신분 때문에 굉장히 많은 견제를 받았습니다. 또 이제 통일을 위한 행동을 직접적으로 실천한 인물이기도 합니다. 이 태종무열왕 때 결국 고구려가 멸망하게 되고요. 솔직히 말하면 이 삼국 통일을 개인적인 복수심으로 시작했다는 아쉬움도 있습니다. 이제 대하성 전투라고 있었는데요. 이곳에 이 태종무열왕의 딸과 사이가 성주로 있었습니다. 그러나 이제 백제의 의자왕이 대하성을 공격해가지고 김춘추의 딸과 사이를 모두 죽여버리고 합니다. 이에 대한 복수심으로 천천히 삼국 통일을 준비하기 시작하죠. 그 후는 김유신입니다. 김유신은 신라과의 합병으로 진고를 받았는데요. 이제 진고가 가해지시라는 꼬리표가 계속 붙어 다녔습니다. 근데 그는 굉장히 훌륭한 장수로서 삼국 통일에 아주 큰 공을 세웠습니다. 중요한 전쟁마다 승리를 했고, 그러나 김유신은 가족을 돌보지 못했다는 단점이 있었는데요. 이 때문에 그의 아들이 완전히 비틀어지고 말죠. 마지막으로는 문무왕입니다. 이 문무왕은 통일을 완성시킨 인물인데요. 당나라와의 전쟁에서 승리했고 통일신라의 기태를 받았습니다. 이 문무왕은 신라에 대한 애정이 매우 깊었다고 합니다. 그 다음은 통일 과정인데요. 첫 번째는 아까 말했던 대하성 전투입니다. 의자왕이 신라의 대하성을 공격했는데요. 김춘추가 그러니까 태종무열왕의 딸과 사이가 여기서 전사를 합니다. 그래서 대하성까지 함락이 되죠. 그래서 신라와 백제의 경계가 무너짐으로 이 사건은 굉장히 크다고 볼 수가 있는데요. 그 다음은 나당동맹입니다. 영계소문에게 김춘추는 이제 동맹을 제안하는데요. 이때는 아직 왕이 아니었어요. 그래서 함께 이제 백제를 공격하고 삼국통일을 해보자 라고 얘기를 하지만 영계소문은 이를 거절합니다. 그래서 그 김춘추는 대신 당나라로 가서 이제 백제와 고구려를 모두 무너뜨리자 라고 얘기를 합니다. 그래서 이제 당나라와의 신라, 그 다음에 당나라 해서 나당동맹이 체결됩니다. 세 번째 과정은 백제 멸망인데요. 위에서는 당나라가, 오른쪽에서는 신라가 공격하면서 백제는 더 이상 버틸 재간이 없었습니다. 마지막으로 이제 얘기를 했던 것이 계백의 황산벌 전투인데요. 이 황산벌에 넘어가면서 자연스레 백제까지 함락이 되었습니다. 네 번째는 고구려 멸망입니다. 영구성문의 죽음 뒤 이제 아들들끼리 권력 다툼하면서 고구려는 여러 개로 분열되고 말아요. 이때 그래서 어지러운 상황에 당나라와 신라의 합동 경국의 속수무책으로 멸망하고 맙니다. 마지막으로는 나당동맹인데요. 원래 처음 나당동맹의 계획은 백제와 고구려를 이제 차지한 후에 고구려 땅을 당나라가 갖고 백제 땅을 신라가 갖는 것이었어요. 하지만 당나라가 이를 어기고 한반도를 모두 먹으려고 하죠. 신라는 이에 반항하며 기봇보를 지켜내며 결국 신라가 당나라와의 전쟁에서 승리를 거두게 됩니다. 그 다음은 저의 생각인데요. 만약에 내가 이 3명의 부인들이었다면 어떨까요? 근데 제가 선덕여왕이었으면 즉위처부터 분할을 찾으려고 했을 것 같습니다. 나중에 후계 문제로 곤란해지기 전에 미리 손을 썼을 것 같습니다. 집안이 좋지 않더라도 정치에 혼하고 같이 나라에 대해서 토론할 수 있는 사람이 기준이라고 생각합니다. 다음은 태종무열왕인데요. 제가 만약에 김춘추였다면 복수는 뒤로 제치더라도 먼저 왕권을 강화시켰을 것 같습니다. 진고 출신이라고 견제받지 않도록요. 그 후 자국책으로 최대한 삼국통일을 할 수 있는 방안을 마련했을 것 같습니다. 세 번째는 김유신입니다. 김유신이었다면 가정에 조금 더 충실했을 것 같은데요. 아들 교육에 신경을 써서 황산벌에서 죽게 하진 않았을 것 같습니다. 그리고 가야의 문화가 지금 많이 전해져 내리고 있지는 않아요. 그래서 가야금 같은 이 문화를 조금 더 전승하려고 노력했을 것 같습니다. 마지막으로 제가 문무왕이었다면 총신라를 안정시키는 데 최선을 다했을 것 같습니다. 불교를 최대한 이용하고 건강관리도 잘하면서 최대한 신라에 도움을 줬을 것 같습니다. 저는 이제 삼국통일에 완전히
좋다고만은 볼 수는 없는데요. 이를 회색빛이라고 표현하고 싶었습니다. 삼국이 통일했다는 것은 큰 의의가 있는 것이지만 당나라를 끊어들이는 과정이 매우 아쉬웠습니다. 하지만 이제 당대 삼국에서 가장 무시받던 신라가 이들을 모두 통일했다는 것은 굉장한 성과라고 할 수 있습니다. 감사합니다.